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가족, 사회, 또 뭐 자연 전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낸 4년이었습니다. 제가 대전 시립미술관장으로 오면서 크게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공감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공감을 실현해 보겠다. 그게 뭐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미래를 상상하다. 두 번째로 지역을 그리다. 세 번째로 또 이 전문가들을 초연결하다. 이런 세 가지 큰 방향을 세웠었는데요. 아마 제 삶이 그런 큰 방향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2019년에는 몰입형 예술, 2020년에는 인공지능과 예술, 2021년에는 정신의학과 예술, 2022년에는 미래도시와 예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를 상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몰입형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모든 것이 디지털 기기와 예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그 전시를 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시는 면도 있었는데요. 2022년인 오늘을 보면 막 곳곳에 디지털들이 이제 다 체험형으로 나와 있고 뭐 실감형 콘텐츠라는 말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미술관이 조금 더 빨리 한 3년 정도 빨리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인공지능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대전 과학예술 비엔날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해가 팬데믹이 처음으로 시작한 해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미술관들이 전시가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공지능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시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예술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택에 있었지만 미술관에서는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었고 다시 그것을 전시로 보여드리고 또 디지털 트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시민 여러분께 온라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아마 어마어마한 위기죠.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그 위기는 대전환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인공지능과 예술의 전시는 뭐 올해 2022년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해이기도 그 일상화되는 것들을 먼저 상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예술의 일상주의라는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미 미래를 일상 속에서 상상하고 또 실현해내고 그야말로 명실상부 21세기의 예술은 디지털 일상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인공지능과 예술을 잘 소화를 해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또 팬데믹이라는 또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만들어낸 데이터는 과연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다양성만큼이나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을 때 우리는 어떤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것인가 라는 디지털 인문학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격차로 발전시키는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과 융합해내는 과학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그리고 자연을 위한 어떤 결과여야 하고 성과여야 하고, 또 인류가 조금 더 나아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모두를 위한 예술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들을 함께 나눠주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의 굉장히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착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2021년에는 정신의학, 사람이 어쩔 때 가장 마음이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예술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실, 하반기에는 15분 트라우마와 예술이라는 전시를 했고요. 감각의 고리라든가 공감각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작은 전시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은 미래도시를 주제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렵게 팬데믹을 잘 이겨냈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이 일상화돼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메타버스조차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야말로 디지털 과학 예술의 일상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도시는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상상을 펼쳐나가는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도시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무한히 상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 선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유한하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를 살기가 어렵고 유한한 생명체이지만 무한을 생각해내고 상상하고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놀라운 점이고, 미래가 희망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 예술은 그 무한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장 상상력의 응집체, 그리고 미래의 상상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전을 그리다, 지역 미술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지역 미술을 어떻게 그려낼 것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낸 것은,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바사리라는 사람이 예술가 열전이라는 책을 써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립미술관은 지역을 그리는 방법을 21세기답게 디지털화해야겠다, 데이터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한 일은 대전시립미술관의 홈페이지를 2019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일단 정비가 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2020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감형 콘텐츠에 이제 공모에 저희 미술관이 이제 신청을 했고, 다행스럽게 그 첫 해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예쁜 손끝으로 만나는 소장품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1400점의 전 미술관 작품의 데이터를
미디어월에 공개를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디지털 예술 감상, 그러니까 디지털로 지역미술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이 그 체험을 통해서 디지털 체험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상호작용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좀 재밌어야 하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저희 소장품을 가지고 자기 사진을 합성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차에 지역미술이 또 한 단계 지역미술사가 디지털 미술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차로 처음으로 만든 사업 중에서 스마트 뮤지엄, 스마트 미술관 박물관 사업에 저희가 또 열심히 신청을 했고요.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립미술관 자료실에 그간 개관 이후에 25년 이상 쌓여있던 인쇄자료죠. 당시 인쇄자료. 그 다음에 원로들이 가지고 계시던 사진자료, 전시회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미술관이라고 190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술 자료들을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디지털 미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감상을 하지? 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서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누구나 다 좀 사용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이고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또 문화 정체성이고 그런 것들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우리 동네 미술관은 키오스크로 동네 소외지역 곳곳 미술관뿐만 아니라 동네 소외지역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구청에도 저희가 놓아드렸고요. 도서관에도 놓아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내 미술사를 알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미술사의 정초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디지털 경험은 이 실제 작품과 만나는 경험과 연결됐을 때 그 융합적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미술사 두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연도별 역사 정리죠. 그래서 1950년, 60년, 7080까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30년에 걸친 시간을 미술 작품과 데이터와 또 전시를 통해서 연도별로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미술 하면 뭐지?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서양화라고 불리었던 뭐 유화라든가 아크릴로 그린 그림들을 떠올리시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그간 많이 소개되지 못했던 장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특히 중견작가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하의 청년 작가 그리고 요즘에는 원로 작가가 되려면 거의 80대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80대, 90대. 그래서 그 40대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의 그 예술가들이 의외로 그 전시 기회가 많지 않았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장르는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화 먼저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전이 공예가 사실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 그래서 도자를 조명을 하고 또 그다음 올해 2022년에는 공예 작품, 공예와 디자인 중에서 뭐 섬유라든가 칠기라든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한 공예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르별 소개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시각의 폭을 좀 넓혀드리는 게 가장 보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중견 작가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더욱더 보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미술사가 데이터 미술사와
또 작가들의 작품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점을 통해서 지역을 그리다, 대전을 그리다라고 해낸 것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지역을 그리다가 대전시립미술관 본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전 곳곳에 가서 지역을 그리는 것이 도시와 아주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미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을 초연결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미술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경우에는 카이스트가 있고 대덕연구특구가 있고 대전 곳곳에 너무나 훌륭한 기관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초연결을 할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연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디지털 기반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 방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래서 연결을 해가는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팬데믹을 겪으면서는 만날 수가 없게 됐죠.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이 시간들이 2020년, 2021년이 저희가 디지털 기반의 연결 방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훨씬 더 밀접하게 만나는 정말로 초연결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세계에서 인공지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을 온라인 콜로키움에도 초청을 하고 대담에도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막 연결이 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국제 심포지움에 인공지능 전시로 초청을 받아서 줌으로 연결이 되고 또 저희 미술관에 온라인 데이터 작품을 보내드려서 저희 전시가 외국에서 소장품 전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유튜브 모든 분들이 책에 앞서서 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시는데요. 2020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이 아직 유튜브 채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그 안에 온라인 대담, 콜로키움,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 또 더 좋은 것들을, 더 좋은 내용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들, 또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연결, 또 전문가와 예술가들의 연결, 이런 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뿌듯한 것은 그 안에 이제 정신 분석과 예술 같은 초청 대담은 지금도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꾸준한 독자층이 생겼다. 마치 유튜브 독자층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저희 미술관에 오시게 되고 또 초연결하는 방식은 지식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대전시립미술관이 그간 발간한 40권의 도록을 모두 무료 온라인 이북을 통해 전자책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신 분들은 다시 또 책으로 연결이 되고 전시에 다시 오시게 되고 그래서 초연결의 방식이 사람과 사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결에서 다시 또 지식으로 연결되고 예술로 연결되고 초연결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층화되고 마치 뇌의 시냅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관람객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해는 저희가 정신의학과 예술로 전체 전시를 쭉 하고 온라인 초청 대담도 하고 관장이 얘기하는 제가 인생에서 꼭 하나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들도 소개하고 이런 열심히 했던 해인데요. 어떤 관람객 한 분이 그 해에 거의 연말에 있었던 그 북클럽에 오셨어요. 그래서 북클럽에서 책을 읽고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느꼈길래 한 분이 이렇게 울까, 미술관에 와서 울까. 그래서 이제 같이 있어 드린 거죠, 미술관에서. 그리고 나중에 뭐 왜 우셨어요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해드린 다음에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자기에게 너무 특별한 해였다. 그래서 자기가 팬데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상반기에 했던 상실 전시부터 뭐 트라우마 예술 15분까지 자기가 전시를 전부 다 꾸준히 다 오셨대요. 그리고 올 때마다 너무 큰 위로가 됐고 위안이 됐고 자기의 어려움들이 승화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도 그때 실시간으로 다 참가를 하신 거예요. 대담도 빼놓지 않고 다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북클럽까지 오고 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분이 이제 귀가하시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오늘처럼 우리가 참 큰 보람을 느낀 날이 또 있겠느냐. 어느 한 사람이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미술관을 통해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때 그 이상의 보람을 우리가 이 이상의 기쁜 순간이 없고 이 이상의 큰 보람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했던 그날이 가장 떠오릅니다. 사실은 이제 예술이라는 거는 그리고 대전에서의 예술, 특히 미술이라는 건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도 과학예술로 미래도 상상했고 올해 주제가 미래도시. 그리고 지역을 그리다로 지역 미술도 데이터화 해냈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제 자유롭게 연결된 초연결까지 어떤 기초가 잘 닦아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는 대전시립미술관 본관뿐만 아니라 대전의 곳곳이 미술관이 되는 그리고 예술로 넘치는 예술로 풍요로워지는 이런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뷰의 마무리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무리 인사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술이 공감 예술이 그리고 공감 문화가 어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아주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이제 도시 곳곳에 이제 벌어지는 시작이어야 하고 그것은 뭐 지금 내가 뭘 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20세기 동안 축적해 놓은 이런 결실들을 잘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미래는 언제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러면 future is now 이렇게 이제 백남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뭐 앞으로 벌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너무 신나는 거죠. 지금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여기 앤디 워홀이 말한 것 중에서 모든 사람은 이제 판타지가 필요하다. 이제 판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상력,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이런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예술과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술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마음도 아름답게, 몸도 아름답게, 그리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그런 것을 예술로 함께 향유하시는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미술관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